도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박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사위를 굴릴 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전부 다 6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몇 번 던졌을 때는 1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요. 1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시간을 내서 한번 계속 던져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6분의 1을 수렴한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좋은 투자 방식이다. 그랜드마스터북 부의 알고리즘 주경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21년 정도 재무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포도 AMP의 주경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재무상담사가 되게 특수한 계층이나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거의 모든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어떤가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지? 그리고 왜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잘 모이지 않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만 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복지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이런 재무 상담을 도입을 하고 있고, 개인들도 이런 상담들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좀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걸 느끼신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현업에 바쁘고 일에 치이고 막연하게 그냥 벌고, 대부분 요즘엔 또 카드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만 그냥 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비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고민, 생각, 정리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안 좋은 거를 건강검진을 하는 건데, 옛날에 건강검진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병이 진전된 다음에 발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재무도 똑같아요. 그런 건강검진 형태로 좀 점검들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재무검진 이런 게 되게 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재무검진으로 해도 막연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재무검진은 뭘 봐야 되지? 그런 식의 재무검진이 추천하나요? 전체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비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벌어들이는 실수령에 대한 소득을 100으로 놓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 먹고 쓰는 소비성 지출이 몇 % 정도 되는가? 정답은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가구 수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인 가구다, 3인 가구다. 이게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그리고 금융비용에 대한 적정 비율, 저축에 대한 적정 비율. 자, 이런 것들을 총 합산했을 때 100%에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소비로 60%, 70%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겠죠. 이거를 본인들은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럼 이제 부자 되는 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의아한 거는 왜 경제적으로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쪼들려가고 돈이 없는 것처럼 더 느껴질까? 왜 돈 걱정이 더 많아질까요? 돈 걱정을 우리가 언제 하게 될까요? 돈이 필요할 때 그런 돈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푼돈이 필요할 때는 걱정하지 않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이 돈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출의 유혹을 받고 있고요. 문 밖을 나가는 순간마다 다 지출의 유혹이에요. 모든 게 마케팅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나 자신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돈 관리하는 기본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돈이 필요할 때 돈 걱정을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목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연중에 습관 형성이 이런 지출에 젖어들어서 돈을 쓰는 습관 먼저 형성을 하게 돼요. 남는 게 있으면 모아야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힘을 스스로 갖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를 하는 게 시스템을 갖춰라.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쌓이게끔 만들어주는 선저축의 구조를 갖춰라. 그래야 돈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부의 알고리즘의 이 부가 의미하는 것 어느 정도가 이제 부자의 기준이고 네. 부의 기준일까요?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부라고 한다면은 숫자, 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세계 각국의 어떠한 중산층의 기준 이걸 봐도요. 다른 선진국들은 액수로 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 2개 국어 이상, 그리고 불의를 봤을 때 항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2000cc 이상의 자동차, 월소득 얼마 이상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딱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숫자로만 연결을 짓다 보니까 이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는요. 돈에 대한 액수보다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그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높은 선택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상황에 맞게끔 당신이 돈이 필요한 순간에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좀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부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게 되게 명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비교나 뭐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거야. 이 삶을 선택할 거야. 이게 있으면은 그걸 향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처음에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재무 목표예요. 이 재무 목표는 사람들의 상황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거가 내 재무 목표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재무 목표는 당신이 이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정합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주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생의 방향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 맞게끔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재무 목표가 아닌가. 좋습니다. 그래도 책 제목이 부의 알고리즘인데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번 뭐 처음으로 가장 얘기해주고 싶은 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이미 자산을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소비의 유혹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요.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된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저축을, 그러니까 먼저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현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소득 대비 지출은 한 60% 정도를 맥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금융비용에 대한 비중을 한 10% 정도, 30%를 저축과 대출의 맥시멈의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제 적정 비율들을 이제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돈 관리를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조금 힘든데 저축을 좀 줄일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적정 비율을 정해놓고 싹싹 나가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포인트다.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위험한 투자들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이런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정말 천운을 타고 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의 기준 그리고 부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 그런 것들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식에 올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올인한 시드가 1,000만 원이래. 그 수익률이 100%가 나왔어요. 그럼 얼마 벌어요? 1,000만 원 벌어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익에 이끌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매월 어떤 적립을 하는 그런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밑에 있는 시드가 커질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수익이 얹어졌을 때 내 자산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하면서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버티기가 힘든 거죠. 왜? 결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어떻게 했을 때 돈을 마련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가 이걸 보면은
결과를 쫓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계속 시스템적으로 정립을 해서 시드가 커져 나가면서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회를 만났을 때 근데 그 기회는 주기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시드가 안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한테 그 기회도 보인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라고 느껴져요. VI 알고리즘 하면 두 번째 거 혹시 또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고정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부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나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투자 스타일을 고집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좋은 투자 방식을 먼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투자 방식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의 표현은 당신이 지루해야 된다. 그 지루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무조건 내 편이 될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취해야 된다가 먼저예요. 도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박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사위를 굴릴 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전부 다 6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몇 번 던졌을 때는 1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요. 1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시간을 내서 한번 계속 던져봐라고 했을 때 결국에 6분의 1을 수렴한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좋은 투자 방식이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시장의 투자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현금 흐름을 점검을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잉여를 파악을 했으면 그 잉여를 시간이 내 편인 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올 수 있다. 그 복리의 마법은 처음에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와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는 그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지루함을 이겨내야 돼요. 당신에게 지루함을 주는 게 좋은 투자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습관은 꼭 가지세요. 또 이 습관은 꼭 끊으세요. 습관이라고 하면은 비교와 절대 금물이에요. 우리 가정을 중심에 두고 나를 중심에 두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파악하는 습관. 좀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가정이 보여요. 어디 가서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돈이 모일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산을 점검하는 습관. 현금 흐름만 점검해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물이 내가 형성한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가 점검하는 습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들은 또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럼 얼마가 모였나요? 그건 봐야 하는데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갖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건강검진처럼 진짜 재무검진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받아볼 수 있나요? 요즘에는 기업들에서도 EAP 서비스라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졌고요. 또 개인이 스스로 이런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길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도서가 출판되면서 저희도 상담료를 이렇게 할인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에 대한 공부나 목표나 방향, 인식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진짜 못 살아남는 시대인 것 같고 진짜 귀한 일 하시는 것 같고 진짜 귀한 메시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사실 어떻게 투자해서 부자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일반적인 가정들을 위하여 한 10만 가정 상담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간한 그런 책이고요. 진짜 한국형 재무 설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앞으로 미래를 그리고 좀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책을 또 읽어봄으로써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겠구나,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사실 상담할 때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행동을 함으로써 좀 변화된 그런 가정,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더 밝아지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 한두 가지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일 하시는 거 너무 응원하고 항상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